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현재 최초 법사 가격의 70%까지 하락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까지 완료되어 경매 관련 만화 시리즈가 집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유치권에 관한 책자를 집필해 달라는 출판사의 요청이 있어 현재 유치권 책자 집필을 위한 목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하여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지방법원 2019 타경 12,425 물건입니다. 이 경매 물건은 현재 최초 법사 가격의 70%이지만은 재매각 물건으로 입찰 보증금은 20%입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보여드린 내용은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사이트를 보니까 임차인으로 나와 있는 조윤경 씨가 있는데 전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금액도 나와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고는 싶으나 꺼리는 물건 같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 위치한 아파트 현황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 물건의 입지는 인천 지하철이 인근에 있고 주변 환경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자, 법원 경매 정보의 당사자 내역에는 임차인으로 조윤경 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 정보의 현황 조사서를 보면은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전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자 한다면은 주민등록 이전과 주택의 인도, 즉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임차인은 점유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의 임차인은 경락자에게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으며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을 경락받고 대항력이 없으면 인도명령으로 처리하면 되지만은 인도명령을 한다고 해도 응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불러서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소요되므로 보통 이사 비용을 지급하고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9 타경 9,655 물건인데 이 물건은 유치권이 문제가 되는 물건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유치권은 허위 유치권이 많으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자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유치권은 잘못 입찰하면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필자가 쓴 만화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도 100% 분석이 가능한 유치권 물건도 있지만 많은 유치권 물건이 현장 조사를 해야 판단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많습니다. 자, 이 물건을 보면 현재 최초 법사 가격의 34%까지 하락한 물건입니다. 입지 등은 좋은 물건인데 이렇게까지 하락한 이유는 유치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유치권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지지옥션 사이트에서 보면 HNI 대표 한성준 씨가 2019년 6월 5일 13억 원의 유치권을 신청했다가 2019년 11월 7일에 유치권 신고 철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주택 한 채를 짓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가다합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27일에 다시 2억 5,900만 원의 유치권을 신고했다고 나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법원 경매정보의 문건 처리 내역에 나와 있는데 금액 등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지지옥션에서 조사해 놓은 내용이라 금액 등은 맞을 겁니다. 자, 유치권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떻게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과 관련한 위성지도를 보겠습니다. 위성지도를 확인한 결과 주변은 토목공사를 완료를 하고 주변에도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이 필지를 포함한 주변 필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 허가 여부는 세움터에 들어가서 열람하면 된다고 필자가 방송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건축이 완료된 물건에 대하여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공사 시공자가 나와 있는데 이 물건과 주변 물건의 공사 시공자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건축업자들이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이 물건에 관한 공사 비용뿐만 아니라 옆 건물의 공사 비용까지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물건은 건축을 하기 위하여 위성사진에서 보듯이 여러 필지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한 유치권 금액 안에 전체 토목공사 비용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 물건은 유치권을 H&I 대표 한성준 씨가 유치권을 신청했는데 등기를 보면은 한성준 씨가 2018년 6월 19일에 3억 1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성준 씨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 수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오래전에 경락을 받은 물건 중에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공사를 한 사람이 분명했지만 유치권 대신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공사대금 대신 전세권을 설정하여 그 물건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치권이 전세권으로 즉 유치권의 전세권으로 권하로 인하여 유치권이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의 경우도 이런 경우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가 유치권과 관련한 책자 집필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또한 이 물건의 경매 기일이 2020년 4월 29일이므로 그 안에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